지금 보니까 등기부에 이렇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등기 원인도 매매 예약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부에 이렇게 공시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소유권 이전 받는 걸 목적으로 하는 순위를 확보하기 위한 보전 가등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근저당처럼 돈 빌려주고 담보물권 설정 목적인 담보 가등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등기부 내용으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원래 국가에서는 이걸 목적으로 만들어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채업자들이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다시 조금 거꾸로 돌아가서 담보가등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담보가등기. 원래 국가에서 가등기를 만들어준 목적은 이거예요. 네가 나중에 어떤 권리를 설정하고 싶어? 근데 이 권리의 순위를 미리 확보하고 싶어? 너네들을 위해서 가등기를 만들어 놨어라고 하는 게 국가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가등기를 만들어준 목적이. 담보가등기는요, 사채업자 때문에 생겼어요. 담보가등기와 보전가등기. 보전가등기는 우리가 지금 배웠던 그거예요. 순위를 확보하기 위한 가등기를 보전가등기라고 해요. 근데 담보가등기라는 게 있는데, 자, 어떤 거냐면 등기부상이에요. 등기부를 봤더니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공시되어 있어요. 원래는 보전가등기예요. 보전가등기. 근데 등기부상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공시되어 있는 경우에 이 가등기는요, 보전가등기, 원래 국가에서 만들어준 그 목적대로인 보전가등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근저당처럼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빌려준 담보가등기일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친절하게 등기부등본에 보전가등기예요, 담보가등기예요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등기부에는 이렇게 표기되어 있지만 이 가등기는 순위를 확보하기 위한 보전가등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담보가등기일 수도 있어요. 보전가등기는 뭐예요? 소유권 이전 받는 게 목적인 가등기예요. 담보가등기는 뭐예요? 돈 돌려받는 게 목적인 가등기예요.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근데 저희가 권리 분석을 할 때 이 가등기가 보전가등기냐 담보가등기냐에 따라서 위험할 수도 있고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부등본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담보가등기면 위험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보전가등기라고 한다 그러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거를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보전인지 담보인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보니까 등기부에 이렇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등기 원인도 매매 예약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부에 이렇게 공시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소유권 이전 받는 걸 목적으로 하는 순위를 확보하기 위한 보전 가등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근저당처럼 돈 빌려주고 담보물권 설정 목적인 담보 가등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등기부 내용으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원래 국가에서는 이걸 목적으로 만들어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채업자들이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A라는 분이 계세요. 부동산도 하나 가지고 계시고요. 이분이 사업하시는 분인데 사업자금이 좀 필요했어요. 이게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시세가 10억 정도 되니까 나는 근데 지금 돈이 한 8억 정도 필요해. 8억 정도 필요해. 근데 은행을 찾아갔어요. 은행에 찾아갔더니 은행에서 요즘에 대출을 많이 안 해주잖아요. 시세가 10억인데 5억밖에 안 해준다는 거예요. 나는 8억이 필요한데. 은행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못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분이 사채업자를 찾아갑니다. 사채업자 찾아가서 담보로 내 주택 맡길 거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채업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근저당 설정해주지 말고요. 돈을 빌려줄게. 돈은 선생님이 원하는 8억? 오케이. 8억 빌려줄게. 근데 대신 근저당 설정하지 말고요. 우리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설정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8억 원 빌려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등기 설정할 때 소유권 이전 받을 수 있는 관련 서류 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조건으로 이제 그 조건을 만족시켜주면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저당 이런 거 말고 소유권 이전 가등기 설정해 주시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미리 주세요. 그럼 내가 8억 원 빌려줄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 입장에는 어쨌든 금융권에서는 못 빌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채업자는 빌려준대. 그리고 이제 사채업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필요한 서류 미리 주셔도 어차피 저희 계약서에 있잖아요. 선생님 이자 제때 안 내시거나 원금 상환 기간 도래했는데 돈 안 갚으면 그때 저희가 소유권 이전 받아갈 거예요. 선생님 이자 잘 내고 돈만 잘 갚으면 돼요. 문제 없잖아요. 대신 저희가 많이 땡겨서 드린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 입장에서는 그래, 이자 잘 내고 원금 상환이 도래했을 때 돈만 잘 갚으면 되지. 어쨌든 나는 8억 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허락해 준 거예요. 그리고 사채업자 B가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렇게 설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받는 게 목적인 가등기예요? 아니에요. 돈 빌려주고 설정한 가등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자 잘 내야 되겠죠. 이자 안 내면
계약 조건을 불이행했기 때문에 소유권 뺏길 수 있잖아요. 소유권 이전 관련된 서류는 이미 얘한테 넘어갔잖아요. 그럼 이자를 잘 내야겠죠, 일단은. 자,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얘네들이 알려준 계좌로 바로 이자를 냈어요. 두 번째 달에도 또 이자를 냈어요. 세 번째 달에도 이자를 넣으려고 했더니 없는 계좌번호래. 나 이자 내야 되는데? 그래서 사무실을 찾아가. 사무실이 없네? 이자 못 냈어요. 계약 이행을 못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채업자 어떻게 해요? 그 관련 서류 다 있잖아요. 등기소 가서 소유권 이전 받는 거예요. 자, 10억짜리를 8억으로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사채업자들이 했어요. 원래 국가에서는 보전 가등기 목적, 순위를 확보하는 의미로 가등기를 만들어줬는데 사채업자가 그거를 악용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 똑똑한 거죠. 이걸 악용한 거예요. 이런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등기 설정해놓고 이자를 일부러 안 받아요. 그리고 소유권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10억짜리를 8억으로 꿀꺽. 그래서 이제 이런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악용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럼 국가에서는 이거 가만히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거는 소유권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한 가등기가 아니라 돈 빌려주는 담보물권 설정의 목적의 가등기잖아요. 그래서 담보 가등기와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을 했어요. 야, 사채업자들아, 너네 돈 빌려주면서 이렇게 가등기 설정해서 얘가 이자 제때 안 내면 바로 소유권 가져갔잖아. 너네 그러지 마. 그러지 말고 너네들 그냥 근저당량 똑같이 인정해줄게. 근저당량 똑같이 인정해줄게. 소유권 가져가지 말고 너네들 저 사람이 만약에 이자를 제때 안 내? 원금 상환 기간 지났는데도 돈을 안 갚아? 그러면 법원에 가서 경매 신청해. 그리고 너 지금 접수된 요 순서대로 내가 배당해줄게. 근저당처럼 똑같이. 그래서 담보 가등기와 관련된 특별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에서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담보 가등기권자는 채무 불이행 시 소유권 이전을 바로 받아가는 게 아니라 경매 신청에서 배당의 과정을 통해서만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가등기를 담보 가등기라고 불러요. 자, 담보 가등기와 보전 가등기, 등기부상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담보 가등기일 수 있다, 보전 가등기일 수 있다,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고요. 이 중에서 담보 가등기는 근저당이랑 똑같거든요. 근저당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런 담보 가등기는 낙찰로 무조건 소멸돼요. 무조건 소멸되고, 근데 보전 가등기인 경우에는 낙찰로 소멸되기도 하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보전 가등기가 인수되는 경우에는 내가 낙찰 받았어. 여기에 보전 가등기가 있었는데 낙찰 받았는데 보전 가등기가 지워지지 않고 살아남았어. 나는 잔금 치르면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가등기는 살아있어요. 이 가등기권자가 나중에 이 가등기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소유권을 뺏겨요. 돈도 다 냈는데. 그래서 투자자는 담보 가등기와 보전 가등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구별하는 방법은 저희가 2주차 권리 분석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